네, 계속 이어서 저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CSV 파일에서 저희가 피처로 사용하는 이름들, 피처 네임스, 변수 이름 변경이 있고요. 피처 네임스는 이렇게 11개의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 화이트 와인의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퀄러티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의 목표 변수, 관심 변수고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죠. 화이트 와인의 품질을 나타내는 숫자들인데, 품질을 나타내는 숫자들은 3점부터 9점까지 있다라고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대다수의 와인들은 6점, 그 다음은 5점, 7점, 8점, 4점, 이런 정도의 순서로 그 화이트 와인의 품질 점수들이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디스크라이브를 잠깐 좀 볼까요? 디스크라이브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전체 다 한번 써보죠.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보시면은요. 어, 너린 샘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동일할 거고요. fixed excidity라고 하는 변수는 평균 6.85, 표준 편차는 0.84, 최소값은 3.8에서 최대값은 14.2까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고요. 어, 그래서 쭉 숫자들을 보시면 뭐 스케일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최소값이 8.0부터요. 8.0부터 최대값은 14.2까지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산성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2.72에서 최대값 3.82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퀄러티는 위쪽에서 카운트 플러스로도 봤지만 3점이 최소, 그리고 9점이 최대. 이렇게 이런 모습들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을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려볼 수 있겠죠. 어떻게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페어 플롯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페어 플롯 변수가 좀 많기는 한데 12개나 되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기는 한데 페어 플롯 한번 그려볼까요? sns.페어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뭘로 할까? 데이터 프레임은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서 plt.점 변수가 많아서 조금 그 한눈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려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일부분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지금 나누지 않고 그냥 그려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약간 상관 개수가 좀 커 보이는 녀석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죠? 네. 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우리 알코올하고 pH하고 그런 것들만 봤을 때뭐 이런 모습 보였던 거 기억나시죠? 예. 뭐 이렇게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몇 가지 변수들만 몇 가지 변수들만 선택해서 그런 것들만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각선 쪽 보시면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각 변수들의 그 히스토그램이 대각선 쪽에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따로 그려 보셔도 되고요. 그려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시각화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만들어줬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 피처와 그리고 타겟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피처와 타겟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 배열을 먼저 만들게요. 특성 배열은 X라고 할까요? X는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feature names라고 하는 게 그 특성들의 이름이었죠. 이렇게만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값들. 그래서 2차원 배열로 만든 거죠. 이게 특성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이에요. 타겟 배열, 예측하고 싶은 값은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퀄러티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게 타겟 배열이에요. 모양만 잠깐 보시면은요. x.shape 그리고 y.shape 모양만 잠깐 보시면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이고 4898개의 샘플과 11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Y는 1차원 배열입니다. 4898개의 Y 샘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음. 자,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요. 우선 훈련색과 어, 훈련, 훈련과 테스트를 나눠야죠.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을 Xtrain Full이라고 할게요. Xtrain Full,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Xtest라고 하고요. 레이블은 Ytrain Ful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Ytes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x하고 y를 x 트레인과 x 테스트,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2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로 하고요. 그럼 트레인 사이즈는 자동으로 그 80%가 되겠죠. 8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난수들을 만들어주는 시드죠. 얘를 4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요, 분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 5, 6으로 분류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점수가 3점이냐, 4점이냐를 그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물론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3, 4, 5, 6, 7, 8, 9 이렇게 몇 개의 클래스를 갖는 다중 클래스 분류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점수를 예측하는 3점에서부터 9점까지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리그레서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클래스별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분류를 할 때 클래스별로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클래스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층화 추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섞어서 20%를 테스트 셋으로 빼놓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럼 이거 대략 5천 개라고 치면 20%니까 1000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4,000개, 1,000개 한 요 정도 비율로 나눠줬을 거예요. 4,000개, 1,000개 정도로 나눠줬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언제까지 남겨둘 거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모두 끝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하고 최종 모델이 선택될 때까지 테스트 셋은 남겨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훈련 셋을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다시 훈련과 검증 세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훈련 세트를 XTR이라고 할 거고요. 검증 세트를 XBEL이라고 할 거고요. 훈련 레이블을 YTR, 검증 레이블을 YBEL이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train, test, split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Xtrain full 하고요. 그 다음에 Ytrain full을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20%를 띄어낼게요. 테스트 사이즈를 20%를 띄어내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여기도 4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덤 스테이트죠. 랜덤 스테이트. 그러면 훈련셋과 검증셋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훈련 세트의 샘플 개수는 3,000개가 됐어요. 3,000개가 됐고 특성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의 모양을 보시면 검증셋에는 784개가 있어요. 그래서 3,134개의 샘플을 훈련시켜서 여기서 예측값들을 찾아보고 정확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증 셋에서 예측값들을 찾아서 예측 점수들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값과 비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셋 준비하고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고 다시 훈련셋을 훈련과 검증셋으로 나눴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은 트리 리그레서니까 트리 REG라고 할까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크라이테리언 보시면은요, 예, 회귀 모델이죠. 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나 진위 계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위 계수나 엔트로피는 분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무엇을 가지고 한대요? 스퀘어드 에러. 오차들의 제곱. 그러니까 오차들의 제곱이 줄어들도록 그 트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음. 나머지 그 파라미터들은 분류하고 거의 비슷해요. 맥스 뎁스라든가 민 샘플즈 스플릿이라든가 민 샘플 리프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랜덤 스테이트만 줄게요. 잡스는 따로 없죠. 랜덤 스는 따로 없으니까 요것만 줄게요. 네, 이게 디시전 트리를 생성을 한 거고요. 디시전 트리 생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 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죠.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시킬 때 우리 사용할 때 훈련셋, 작은 훈련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은 YTR. 이게 디시전 트리 훈련이. 자, 디시전 트리가 훈련이 됐다는 얘기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가 뭘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측값들을 찾기 위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트리 한번 그려볼까요? 트리 한번 그려볼게요. 플롯 트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decision tree 객체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tree regressor를 주시면 돼요. 일단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는지 전체를 한번 다 볼게요. 아마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노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 디스란 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보기 힘들잖아요.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저희가 위에서 몇 개만 좀 볼게요. 뎁스 2까지만 볼까요? 뎁스 2까지만 볼게요. 네, 혹시 틀이 잘 그려지셨나요? 자, 그럼 우선 크기를 좀 키울게요. plt.figure라고 하셔가지고요. fig 사이즈를 가로 길이 16, 세로 길이 12. 좀 크기를 크게 만들었고요. 플롯 트리 함수를 이용해서 decision tree를 트리 리그레서를 넣어주시면 되죠. 트리 리그레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맥스 뎁스가 있어요. 어, 두 개까지만 그릴게요. 그래서 맥스 뎁스를 두 개까지만 그리고요. 피처 네임이 없죠. 피처 네임이 이거 우리 만들어 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피처 네임스 변수 이름 피처 네임스 이렇게 하시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 가르기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어. 이 디시전 트리를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디시전 트리가 수치를 예측할 때 어떻게 수치를 예측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디시전 트리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 자, 첫 번째 노드. 여기를 루트 노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뿌리. 루트 노드는 그 훈련셋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셋이 아직 가지가 나누어지기 전이 루트 노드죠. 그죠? 여기 샘플 몇 개 있대요? 샘플 3134개가 있다 그러죠. 여기 샘플즈라고 하는 숫자 보이십니까? 샘플즈. 네.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아까 훈련셋의 샘플 개수 몇 개? 3134개. 맞아요? 어, 어,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고, 그 다음에 트레인을 다시 트레인하고 밸리데이터로 나눴죠. 그래서 그 나눠진 훈련 세트가 3134개가 있었죠. 그 3134개 샘플. 근데 여기 value 값 보세요. value 값이 뭐라고 나오죠? 5.864라고 나오죠. 이 값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요? 3134개 샘플의 점수 평균. 여기 이 3133개의 와인이 3점, 4점, 5점 점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점수들을 그 모든 점수들을 단순하게 어떻게 평균만 낸 것뿐이에요. 그 점수가 얼마? 5.864. 아까 5점하고 6점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여기서 하나 해볼까요? 넘파이점 민 넘파이점 민 y 트레인 얼마라고 나와요? 5.864. 5.864.
5.864. 그리고 스퀘어드 에러는 0.789라고 나오죠. 0.789라고 나오는데, 스퀘어드 에러는 뭐예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오차. 그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MSE인데, 자, 모든 값들을 평균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값들이 있어요.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다 더해서 평균을 낸다? 이거 무슨 개념이죠? 분산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mean 스퀘어, 여기에서의 여기서의 스퀘어드 에러는 분산이에요, 분산. 이해되십니까? 분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산. 넘파이점, 바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바. 이게 분산일 거예요. y점, y, 트레인. 0.789. 0.789. 맞죠? 훈련 레이블. 이 훈련 레이블은 화이트 와인 점수예요. 화이트 와인의 전문가 평가 점수. 훈련 레이블의 평균. 그 다음에 얘는 훈련 레이블의 분산. 분산. 분산의 의미가 실제 값에서, 실제 값에서 평균 값을 뺀다. 그죠? 이거를 제곱한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죠? 이게 분산이잖아요. 실제 값에서 평균 값을 빼고 제곱하고 이게 여러 개가 나오니까 평균 계산한다. 근데 이게 민 스퀘어드 에러 아니에요? 민 스퀘어드 에러. 그죠? 모든 예측값을 뭘로만 예측하는 거? 평균 값으로만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분산을 스퀘어드 에러라고 쓴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루트 노드에 3134개의 와인이 있는데 이 와인들의 점수를 모두 뭐라고 예측하겠다? 모두 5.864라고 예측을 하겠다. 즉 모든 샘플의 평균 값으로만 예측하겠다. 라고 했을 때 mean squared error는 0.789다.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왜 대답들이 없으시죠? 어려우세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거를 노드를 나눈 거예요. 노드를 나누는 기준이 뭐다? 여기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알코올이 10.85 이하인 와인들. 그 다음에 알코올이 10.85보다 큰 와인들 하고서 두 개의 노드로 나눴어요. 이렇게 하니까 알코올이 10.85보다 작거나 같은 10.85 이하인 와인들은 몇 개가 생겼냐면 1968개. 이 1968개 와인의 퀄러티, 점수의 평균이 얼마? 5.596. 그리고 여기서 미인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하면 0.591. 그러니까 0.789에서 0.591로 미인 스퀘어드 에러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3,000개를 5.864라고 예측했을 때의 오차들보다 여기는 대략 한 2,000개죠. 2,000개들만 5.59라고 예측하는 게 에러가 좀 적다. 에러가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를 보면은요. 오른쪽 노드는 1166개의 화이트 와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1166개의 화이트 와인들의 퀄러티, 점수를 평균을 내보면
6.317이란 얘기예요. 이 1166개를 전부 다 6.317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때 mean squared error는 0.796. 여기서는 오차가 조금 더 커졌죠. 커졌죠. 여기서는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mean squared error가 0.789에서 0.591로 낮아졌죠. 이 차이가 큰 거예요. mean squared error의 차이가 이 mean squared error의 차이가 다른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디시전 트리가 알코올 도수로, 뭐, 엑시다티라고 하는 걸로, 뭐 아니면 설퍼 다이옥사이드라는 걸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시도한 질문들 중에서 알코올 도수로 yes, no로 나눴을 때 이쪽에 있는 mean squared error가 가장 적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이쪽으로 몰아 넣은 거예요. 점수들이 비슷한 녀석들을 왼쪽으로, 그렇지 않은 녀석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5.59라고 예측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6.317이라고 예측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뎁스가 하나밖에 없으면. 뎁스가 하나밖에 없으면. 자, 두 번째 뎁스로 갈게요. 두 번째 뎁스에서는 왼쪽 노드에서는 이번에는 fire volatile excidity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이용하는데 그 값이 0.237 이하인 거, 그 다음에 0.237보다 큰 거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눴더니 왼쪽에는 743개의 샘플들이 들어가 있고 이 743개의 점수들의 평균은 5.925 그리고 mean squared error는 0.573 0.591에서 0.573으로 줄어들었네요. 네, 오른쪽 노드는 1968개의 샘플들 중에서 1225개가 오른쪽으로 왔어요. 꽤나 많은 비율로 오른쪽 노드로 왔고요. 오른쪽 이 1225개의 평균을 계산했더니 평균이 5.396 그리고 mean squared error는 0.497 여기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0.591에서 0.497로 mean squared error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쪽에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이쪽에 더 많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오른쪽에는 1166개 중에서 1166개 중에서 79개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평균 점수가 5.43인 거고 mean squared error는 1.258. 굉장히 커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79개를 평균 5.43으로 예측하는 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여기에는 뭐 9점짜리 와인, 3점짜리 와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mean squared error가 커진 거고요. 오른쪽은 0.796에서 0.702로 mean squared error가 줄었어요. 여기에 1087개는 6.382라고 하는 평균 값을 갖습니다. 네. 자, 디시전 트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맞는 것과 그 질문에 맞는 것과 질문에 맞지 않는 부류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를 치면서 트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맥스 뎁스를 이렇게 자르지 않는 경우에 이 마지막까지 도달했을 때 이 마지막에는 와인이 결국에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뭐 요렇게밖에는 안 남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한 개밖에 없다. 그 한 개를 평균 낸 게 이 값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맞추겠죠. 훈련 셋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음. 뭐 한 두 개 정도 남아있다. 리프 노드에 두 개 정도 샘플이 남아있다. 그러면 두 개 값을 평균 낸 거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뎁스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정말 트리를 무한정 키울 수만 있으면 결국 리프 노드에는 와인이 한두 개밖에 남아있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평균 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원래 값하고 거의 아예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값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러면 예측값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훈련셋 예측값들을 한번 찾아보죠. 트레인 PRED, 트레인 PRED, 예측이 끝난 모델이 리그레서였었고요. 트리 리그레서였었고, 예측하다는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돼요. 프리딕트를 하실 때는 특성 배열만 넘기시면 되죠. 이게 훈련셋 예측값들인데, 예측값들인데, 전부 출력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10개 정도, 앞에서 10개 정도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7, 7, 6, 5, 5, 6, 6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샘플이 정말 한 10개 이상 뭐 이렇게 리프노드에 샘플이 10개 이상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평균 내면 소수점이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뭐 적어도 뭐 점 5라든가 점 1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리프노드에는 같은 점수를 갖는 와인들만 최종 리프 노드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지를 만들어서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이런 식으로 나무들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리프 노드에는 결국 와인들만, 같은 점수를 갖는 와인들만 모여 있게 되고 걔네들 평균 내면 점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값들을 한번 보면 실제 값도 앞에서 10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제 값도 앞에서 10개만 보면 어떤가요? 7, 2개,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2개, 7, 그 다음에 6이 3번. 똑같죠? 정확도 100%, 그러니까 에러가 0일 것 같지 않으세요? 0. 그죠?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는 훈련셋의 실제 값이에요. 어, 실제 값. 훈련셋 실제 값. 점수는 트리, 리그레서 점 스코어로 계산할 수 있어요. 스코어를 계산하려면 예측값을 먼저 만들어내야 되니까 특성 배열이 있어야 프리딕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차를 계산하려면 실제값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실제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x는 x 트레인, y는 y 트레인.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데 이게 1.0이죠. 이 1.0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1.0이 의미하는 거는 알프 스코어. 결정됐어요. 결정됐어요. 민스퀘어드 에러 아니에요. 결정계수가 1.0이라는 얘기는 민스퀘어드 에러는 0일 거예요. 0. 민스퀘어드 에러 계산해 볼까요? 민스퀘어드 에러. 여기서는 아규먼트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실제값, 예측값 주는 거죠. 실제값, 예측값. 그래서 실제값은 y 트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죠. 0.0이죠.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맞춰요. 이게 민 스퀘어예요.
훈련셋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훈련셋의 점수가 아니죠. 그죠? 훈련은 됐다 치고 이렇게 훈련된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 테스트 점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테스트 점수가. 맞아요. 그쵸. 그럼 테스트 점수를 일단 예측값부터 한번 좀 먼저 좀 볼게요. 훈련되지 않은 모델을 얼마나 비슷하게 수치들을 예측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트리, 리그레서, 예측하다. 아, 이거 저장할게요. 여기는 밸리데이션, 프리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트. 그리고 X, val을 주시면 되겠죠. 이게 검증 셋에서의 예측값들이에요. 그리고 검증 셋도 많죠. 많으니까 여기서도 앞에서 10개 정도만 해볼게요. 검증 세트를 7점, 6점, 5점, 8점, 6점 이렇게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실제 값들 한번 볼까요? Y, 벨을 보시면 되겠죠. Y 벨 앞에서 10개. 이게 검증 값, 검증셋의 실제값, 레이블들이죠. 어떤가요? 첫 번째 Y는 잘 맞췄네요. 7점짜리를 7점이라고 맞췄고요. 7점짜리인데 6점으로 예측을 했고요. 5점짜리인데 5점으로 예측했고 8점짜리인데 8점으로 예측을 했네요. 그리고 5점짜리를 6점짜리로 예측을 했네요. 어, 좀 비슷하게 예측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오차가 있기는 있죠. 오차가 있으니까 민 스퀘어드 에러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정 계수 먼저 보고요. 트리, 리그레서, 점, 스코어로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x는 x vel, y는 y vel. 이게 검증셋 결정 계수. 0.038이네요. 0에 가까운 값이죠. 0에 가까운 값이니까 그렇게 많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결정계수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고요. 0에 가깝거나 음수 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0에 가까운 값이니까 플러스에서는 1.0인데 1.0인데 여기는 0이잖아요. 0. 그럼 점수가 되게 나쁜 거죠. 0.9도 아니고 0.8도 아니고. 그죠? 점수가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훈련셋 점수가 1.0이고 검증셋 점수, 그 테스트 점수가 0.03이다. 과대적합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몇 개만 보니까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네 라고 생각했지만 과대적합이 되게 심한 모델이에요. 이해되셨죠? MSE를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mean squared error, mean squared error, y true, y true는 y validation을 주시면 되고요. y PRED는 val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검증 셋에서의 mean squared error인데 0.73이 나왔어요. 0.74. 0.7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있긴 있는 거죠.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는 회계 모델이든 분류 모델이든요. 디시전 트리는 과대적합이 심하다.
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과대적합 줄이려면 어떻게? 결국은 훈련셋의 점수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값을 줄이거나 혹은 뭐 다른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하거나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비슷하게 맞춰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훈련셋 있고 훈련셋과 테스트셋 나누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디시전 트리 훈련시키고 예측한다잖아요. 디시전 트리는 그 결과를 그래프 그려보면 트리를 그려보면 결과를 이해하기가 되게 쉽다. 어떻게 예측하는 거다? 리프 노드에 도달한 값으로 거기 샘플들이 있는데 그 샘플들의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다. 그리고 훈련셋에서는 이 그 나무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우다 보면 결국 리프 노드에는 같은 값들을 갖는 샘플들만 모이게 된다. 미인 스퀘어드 에러가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미인 스퀘어드 에러가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같은 퀄러티 점수를 갖는 와인들이 리프 노드로 점점 모여가는 거예요. 몰빵 누군가 몰빵이라고 했는데 같은 퀄러티 점수를 갖는 그런 와인들이 리프 노드로 점점 모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로 평균을 내면 그게 그 예측값이다라고 하는 게 디스전 트리의 생각인 겁니다. 훈련셋은 굉장히 잘 맞추지만 테스트셋에서는 오차가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이거를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해서 과대적합을 좀 줄여보는 그런 거를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